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한 광양 황길지구 개발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직 조합장의 배임 소지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만들기 위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 황길지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장이 수십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고발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A업체를 시공사로 수의 계약한 다음 조합원들도 모르게 시가 500억 원 상당의 땅의 처분권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황길지구의 채비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도 안 나온 상태인데 갑자기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개 입찰을 해서 많이 쓴 금액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 공고도 안 하고 감정평가도 없이. 고발인인 비대위 측은 A업체가 이렇게 받은 처분권을 제3업체에게 팔아넘겨 부족한 자본금을 채우고 있다며 조합장과의 짬짬이가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합장이 1,6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것도 조합원 1,800명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사항을 비밀스럽게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지금까지 이런 비대위도 없었을 것이고 전 조합원이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알고 있다면 의구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이나 예산 집행, 채비지 처분까지 중요한 현안은 모두 12명의 이사진과 의논을 결정하고 있다며 음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20억 원에 불과한 부산 소재 중소기업인 A업체가 어떻게 수천억짜리 사업의 독점 시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신문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용기 있는 공무원 한 명이 제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가해자는 정신병원에만 응급 입원해 있을 뿐 언제 퇴원할지 모르는 상태여서 해당 주민센터 직원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전화응대가 불친절하다며 민원인 A씨가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다행히 주민센터 직원이 몸싸움 끝에 A씨의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찔릴 줄 알았어요, 실은.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자기가 찔림을 당할 줄 알았대요. A씨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 정신병력 이력이 드러나 현재 정신병동에 응급 입원한 상태. 추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중하지 않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를 해칠 우려는 구속 요건의 부가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불안할 뿐입니다. 마주칠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점이 걱정되는 건데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될까 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문가는 가해자 중심의 형사소송 절차 속에서 그나마 경찰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이제 형사사법 제도가 사실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종의 묻지마 범죄인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나 두려움이 좀 크니까 그런 것들 경찰이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A씨의 응급 입원 기한이 끝나감에 따라 경찰은 입원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건 당시의 아찔한 기억과 보복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에 있는 모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4월 신대지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9개월 영아를 밀치고 억압하며 학대한 혐의로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3건의 학대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고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상상품을 만들어 고율의 이자를 준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순천과 부산,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 수십 명을 모집한 뒤 4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44살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 44층 아파트의 아찔한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아파트 화재가 도내에서만 사흘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대부분 고층에다 많은 세대들이 밀집해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소방시설과 대피 장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지만 많은데요.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광양의 한 아파트 44층에서 대낮에 발생한 화재 현장. 불이 난 집안에 6개월 된 아이와 있던 30대 주부가 현장 소방대원과 긴급 대화를 나눕니다. 그 왜 옆에 벽을 부수고 대피할 수 있어요? 네. 그거 벽 부수세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소방관의 안내로 벽을 뚫고 나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벽의 명칭은 경량 칸막이, 두께 9mm로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돼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벽과 다를 바 없지만 두드려보면 안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이 벽을 뚫으면 곧바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공간을 꼭 확인하셔서 어떠한 적치물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피용 계단을 활용한 옥상 대피가 우선. 연기가 확산할 수 있는 아파트 방화문은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늘 닫혀 있어야 합니다.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 확인과 약재가 굳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동 점검하는 연기 감지기도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면 일부러 소리를 꺼놓거나 고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감지기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서 이 점검기를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전남에서만 사흘에 한 번꼴인 323건, 이로 인해 2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숭어 수백 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인근 숭어 양식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업자는 한파로 인해 산소 공급기가 고장나 물고기가 폐사했고 유출 방지 시설도 손상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진입하는 군도 11호선 우회도로 3.24km가 오는 8일 개통됩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복내면 교동에서 나로우주센터로 연결되는 위험도로 구간을 터널로 개설해 선형 개량한 도로로 운행거리가 1.66km로 단축되고 통행시간도 8분에서 3분으로 줄어듭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지난해 12월부터 개통해 운영 중인 고흥 포두 옥강도로 개량공사 구간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 운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항로를 열었던 고흥 녹동항과 제주 성산포항 간 카페리호가 석 달 만에 발을 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영난이 그 구실인데요. 최근 포항에서 울릉도 간 카페리 사업자 공모에 이 사업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해수 펀드를 지원받아 새롭게 건조대 취항한 고흥 녹동에서 제주 성산포 간 15,000톤급 카페리 선라이즈 제주호입니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여객 정원 630명에 170대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여서 지역사회 내 관광,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선라이즈 제주호는 신규 취항 3개월 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휴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선박 수리, 선박 정기검사 등의 사유로 3월 7일까지 지금 휴항 신청을 처리가 돼 있고요. 3월 8일부터 정상 운항 재개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운항 중단에 이어
최근 포항 울릉도 간 하페리 사업자 공모에도 참여했습니다. 고흥 제주 간 항로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사 측은 녹동 신항의 선석 증설이 지연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누적된 적자 부담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12개 노선의 13척에 이르는 치열한 제주도 항로 경쟁 속에서 수익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이 녹동에서 성산포 간 항로를 최소 2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공군 역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있지 않냐 하고 우리 녹동 도양 사람들은 주민들은 좀 이제 소문이 이 사람들이 허가만 내놓고 포항이나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것을 정말 갖고 있죠. 선사 측은 조만간 사과 입장을 밝힐 계획이지만 지역사회 내 냉소적 시선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현재 22개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39곳의 도시 대기 측정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측정값, 지형 조건 등을 고려해 현행 2개로 나눠진 경보 발령 권역을 서너 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여수 8곳, 순천 5곳, 광양 4곳 등 22개 시군 전역에 39곳의 대기 측정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양식굴은 다닥다닥 붙은 덩어리째로 키우는 것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복처럼 따로따로 키우는 양식, 이른바 개체굴이라 부르는 신개념 굴 양식이 신안군에서 시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자읍면 면전 해변에 설치된 개체굴 시범 양식장입니다. 일반적인 굴이 덩어리채 물속에 잠겨서 양식되지만 이곳의 양식 방법은 특이합니다. 철근으로 조립된 30여 미터 길이의 테이블에 끼워진 길이 1m, 폭 80cm의 수십여 개의 망 속에서 낱개로 굴이 자랍니다. 이곳에서 양식되는 굴은 일반 굴과 달리 껍데기의 색깔이 이처럼 선명하고 속 내용물도 매우 알찬 게 특징입니다. 한 달에 6번, 6회 정도 밤이든지 낮에 자연 노출돼서 건강하고 폐가 두껍고 골이 깊은 그런 친환경 양식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지역에 조성된 이 같은 개체굴 시범 양식단지는 모두 9곳. 신안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 등 양식 상황을 점검한 뒤 하반기에 어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맛도 담백하고 식감도 좋아 일반 굴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비싼 데다 유럽에서 선호하고 있어 차별화된 굴 양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체굴은 유럽 등 해외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전사전 신안군의 갯벌에서 생산된 개체굴 수출을 통해 외화 수입원으로서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자체적으로 어린 굴, 이른바 치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어민들에게 치패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의당이 도내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에서 앞으로 도지사가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노동자와 가족들의 건강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요구했던 노동자 샤워시설 설치와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점은 도의원들이 민생 현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